자, 일단 여야 대표,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 두 사람. 한동훈 대표는 안보 분야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경제 분야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킵시다.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겁니다.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 한동훈 대표는 안보 분야 쪽에서 정통 보수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갖기 위한, 그러니까 중도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정책들을 보고 우클릭 분위기가 중도층, 이쪽 마음을 향하는 걸로 봐서 대선 주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다 각자 그런 마음이 속셈으로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시의적절한 이슈인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국회 가면은 세금 관련 부수법안들이 같이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저기에 대해서 선점을 한 거죠. 이를 상속세 내에서도 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이를 공제한도를 높이겠다. 네. 그러니까 상속세 관련된 중도층 측의 어떤 수요를 본인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국민의힘하고는 약간은 다르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매도당하지 않는 식의 어떤 행보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그 국정원의 수사권 부활 이 부분은 민주당이 법안 하나 냈잖아요. 조사권마저 뺏겠다 이런 네.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의적절한 이제 대응 법안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대권 행보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일 뿐만 아니고 이제 당 대표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부분만큼은 두 대표의 행동은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이 양당 대표 회담의 의제 가운데서도 민생 쪽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민생과 관련되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의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좀 찾아본다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속세 같은 경우는 1996년 이후에 27년 동안 유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산층까지도 이제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현행이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총 10억인데 이것을 50%씩 둘 다 상향을 해주면 15억 이하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정원과 관련돼가 대공 수사권 부활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네.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대공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 정보 수집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기능이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휴민트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지만 저희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기가 선뜻 어려운 거는 왜죠? 예. 지금까지 국정원의 어떤 기능이 사실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네. 이 정보를 다루는 어떤 기능이 정권에 충성을 할 수 있는 좀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좀 자정을 해야 될 것들이 이분들이 좀 산업 스파이 문제도 좀 다루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총수들 만나고 다녔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검찰이라는 어떤 사정기관도 야당을 좀 탄압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선뜻 이렇게 동의할 수는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석필 부위원장님 말 들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이 상속세 완화는 오히려 민생이 더 가까워져 있는 정책인 반면 지금 공안 지금 안보와 관련된 이슈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이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보는 곧 우리 국민의 안전이고 안전은 민생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산업 스파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형법상 간첩죄가 유감스럽게도 적국에 대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곳으로 국가 기밀을 빼돌려도 그걸 간첩죄로는 처벌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공수사권과 산업 스파이는 약간 별개의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가면서 간첩에 대한 수사가 잘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에 우리 블랙 요원 명단이 다 유출돼서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휴민트 정보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못해요. 그다음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대공조사권이라는 걸 몇 가지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장 조사, 문서 열람, 무슨 뭐 그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이런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만들어놨다가 지금 8개월 만에 그것조차 없애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의 팔다리를 다 자르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국정원은 뭘 하라는 겁니까? 간첩 좋은 일만 하는 거죠. 제가 짧게 하나만 네네. 보태면, 일단 세금 문제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동의하는 부분은 높이 평가하는데, 네. 문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계속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국토부유세 등에서 전반적인 또 세금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평을 먼저 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민생을 위한 것인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여야 대표 본인이 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일단 정책에 대한 첫 걸음을 내놨습니다. 선점 효과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